오일은 현재 0.96% 빠진 74.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매도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오일이 하락을 크게 보여줬어요. 지금 77달러 거의 이제 근접을 하다가 76.98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그리는 매수에 대한 채널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시가 라인 때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시가 라인 때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은 75달러 선 부근 75달러와 이 75.30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대에 내려오면 이제 이 부분대의 기술적인 반등까지 온다면 매도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오늘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당일성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리값 계속 포지션 걸어두고 물론 이제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자리를 안 주면은 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준다라면 대응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75달러에서 75.30달러까지 반등 시 매도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저희 조금 더 차트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단감 이탈 나왔고 자 매물대 75달러 부근에서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좀 관련해서 또 따로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일봉에 대한 오일선은 이미 한번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좀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반등 시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한번 좀 추가로 좀 대응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상 우리가 저점 포인트가 6월 29일부터 현재 7월 6일까지 계속 매수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지금 하단 이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요 매물대라고 하는 이 지지 구간대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74.80달러 선에서 이탈이 나온 건데 제가 통상 얘기를 하죠.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횡보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요 매물대가 이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추세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 시에 대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75달러와 75.30달러 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잡는 뭔가 이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는 좀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통상 저항선과 지지 구간이라고 하는 이런 매물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매물대들이 크게 이탈이 나옵니다. 즉 60분봉 종가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60분봉 종가선 확인한 이후에 매물대 이탈이 나온 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반등 시에 이러한 저항선 부분과 지지 구간에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지 구간과 저항선, 이 중심선 근처에서 매도에 대한 뭔가 이제 전략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즉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매수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중심에 대한 조정 시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거고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채널도 이탈이 나왔고 제가 중요 말씀드렸던 매물대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이 주요 중심선 근처에서 매도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은 좀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5.30달러 선과 75달러 선 이 부분 여러분들 주시하시면서 매도 전략 트레이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차트 남자님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어서 아까 외신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오펙 플러스가 또다시 이제 결렬이 됐어요, 왓서님.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진짜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사실 이제 이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나 결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 여기에 대해서 왜 결렬이 계속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지금 유가라고 아까 제가 이제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트레이딩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시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아마 오늘 트레이딩 하는 게 좀 다소 좀 무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결렬이 되면서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통상 A자라고 하죠. A자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상. 근데 네.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추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렇네요. 봤을 때. 그러면 시장도 계속 그렇게 불확실성이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왜 자꾸만 되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결렬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우디 안과 뭐 아랍안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우디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감산 공조를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8월까지가 기존 감산 기한이에요. 그래서 2022년 8월 되면 감산 기한을 원래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계속 12월까지 늘리자. 12월까지 늘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셰일 기업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러한 그 수급적인 문제 자체가 감산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 다시 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우디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랍 쪽에서는 아무래도 2022년 12월까지는 너무 무리하다. 즉 좀 생산을 하게 좀 도와달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점진적인 일단은 증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감산에 대한 규모를 유지를 하되 뭐 이제 아랍도 사실 동의를 했습니다. 2021년 8월이죠. 8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200만 배럴을 이제 증산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이게 참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감산을 하면서 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에 나왔던 내용이 12월부터 해가지고 총 200만 배럴들이죠. 2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수요도 그렇고 지금 뭐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지금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거를 해결을 해주자. 그래서 이게 증산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랍은 동의를 했지만 2022년 8월까지는 종료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감산을 이제 종료를 해달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오펙 회의가 결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우디 쪽에서 지금 감산 공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과 이 아랍안의 내용들을 좀 합산해서 이제 좀 말을 하면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을 무엇을 이제 시사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오펙 플러스들의 이러한 회의들이 계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면 통제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나도 이제 합의 안 해. 나도 이제 합의 안 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랍이 지금 감산에 대해서 계속 이제 8월까지는 하겠지만 이 이후에는 증산을 뭐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회의 내용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안 하면은 이 다른 나라들도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제 아랍도 뭔가 증산을 하게 허락을 해준다라면 사우디 측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나도 이제 증산을 하게 해달라. 너도 나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뭔가 이제 감산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아랍 한 명 때문에 이 아랍 한 나라 때문에 여러 오펙 플러스 회의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혼란이 오는 거죠. 이 혼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진짜 위아래로 막 흔드는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랍은 좀 사고를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2020년
2022년 8월 때 그때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탈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도발을 많이 하는 그렇죠. 계속 나라인가 도발도 봐요. 많이 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오일이 뭔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일 막 ETF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잠시 관망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뭐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왜 자꾸 이제 아랍이 계속 증산을 하냐. 왜 2022년 8월까지만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는 아랍은요, 지금 생산에 대한 능력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산의 능력은 이렇게 뛰어난데 지금 네. 생산에 대한 총액이 지금 기준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겠네요. 답답하죠. 아랍 입장에서는. 아랍 입장에서는 뭐 오일로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산을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수출도 하고 무역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사우디가 여기에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준선을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더 만들지 마라. 네. 앞으로 감산 계속 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랍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펙 플러스 나가고 나는 그냥 이제 마음대로 생산할 거야. 그러면 그런 파격적인 일을 그런 할 수도 파격적인 있을까요? 일이 즉 변수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요. 네. 오일이 진짜 완전히 좀 무너집니다. 예. 러시아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유가가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아랍이 이번 기회에 또 그런 뭔가 이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이게 합의가 이제는 날짜도 이제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아직 날짜도 이제 안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제 완전 취소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 취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죠. 네. 근데 그 시간 안에는 오일이 지금 되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핵심인 것 불안한 같아요. 장세를 네. 보이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조심스러운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오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잠시 관망하는 그런 준비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의 이제 감산을 계속 시행 중이긴 한데 이 아랍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감산을 큰 폭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상당히 낮아요. 예, 기준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랍이 계속 찡찡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증산하게끔 해줘라.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랍 한 명에 대한 제안을 들어주게 된다면 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생산 능력과 산유량이 얼마 나오고 이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너도 나도 증산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죠.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이제 캐파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안 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랍이 좀 굴복해야 이 합의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일의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요동치는 관점에서 뭔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만한 소재는 되진 않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오히려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가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은 계속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75달러 레인지가 좀 이제 거의 한계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합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80달러 선까지 또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트레이딩 전략은 웬만하면 관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